안녕하세요, 홍쌤입니다. 오늘은 2차 과목 중 2교시에 있는 공시법의 공부법에 대해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공시법 공부는 크게 3가지 단계로 나누어 준비하면 되는데요. 첫 번째, 그 과목의 특성을 알고, 두 번째, 기출문제 중심으로 출제 경향을 알고, 세 번째, 출제 경향에 맞게 공부를 시작하는 일입니다. 이렇게 방향을 먼저 잡고 가게 되면 공부에 대한 자신감이 생기고 그 자신감은 공부의 집중도를 높여주어 정말 같은 시간 내에 가장 효율적인 공부를 할 수 있게 도와줍니다. 오늘의 클래스로 공부 시작 전 이렇게만 공부하면 합격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드릴 수 있도록 꼼꼼하게 준비했으니 끝까지 집중해 주세요. 첫 번째, 과목의 특성에 대해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2차 과목 2교시에는 단지 50분이 주어지며 공시법이 1번부터 24번까지 24문제, 세법이 25번부터 40번까지 16문제가 마치 한 과목처럼 주어집니다. 공시법 24문제, 세법 16문제로 실제로 공시법의 출제 비중이 더 높습니다. 다른 과목은 40문제씩 출제되는 데에 비하여 공시법에서는 24문제, 세법은 16문제라고 하면 상당히 적은 비율이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결국 이 공시법과 세법을 한 과목처럼 50분 안에 40문제를 시험 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공인중개사 모든 시험 과목 중 가장 공부할 분량이 많은 과목이 되어버립니다. 가장 공부할 양이 많다고 생각하는 민법의 경우도 많아야 816쪽인데 비해 공시법과 세법을 합치면 976쪽이 되기 때문에 절대적인 공부량만 보아서는 공시법과 세법 모두 절대 무시할 수 없는 과목입니다. 그런데 공시법만의 특성을 이해하시면 공시법은 여러분의 전략 과목이 될 수 있습니다. 공시법은 궁극적으로 암기가 더 중요하지만 공부 과정에서는 숲과 나무를 동시에 보아야 하는 과목입니다. 즉, 체계와 세부 내용의 암기 두 축으로 공부를 해야 합니다. 그렇다고 민법이나 공법과 같이 체계만을 문제로 만들지는 않으나 체계를 먼저 잡고 그 하위 내용을 채워가는 식으로 공부하는 것이 세부 내용을 암기하는 데 도움이 되기 때문입니다. 체계는 이미 단권하는 과정에서 목차를 만드는 것만으로 충분합니다. 지금 보시는 목차는 제가 단권화한 노트의 목차 부분을 편집한 이미지인데요. 어떤 게 보이시나요? 지적법에는 5가지 개념이 있고 토지 이동의 세부 내용이 많구나. 등기법에도 5가지 개념이 있고 등기 절차에만 세부 내용이 많구나 라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표를 사용하여 내용을 상위, 하위 단원으로 나열하고 하위 단원에서 내용을 더 세부적으로 나누게 되면 생각보다 공부해야 할 큰 개념 자체는 많지 않다는 것을 한눈에 알 수 있습니다. 또한 목차의 단어만 보고 강의나 기출문제에 해당하는 단원이 어디인지 파악하여 강의 효율을 높일 수 있고 단거나 교재 또는 노트에 해당 부분을 굉장히 쉽게 찾아 내용을 표시하고 추가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공시법의 체계와 세부 내용의 암기 두 축으로 공부를 해야 한다는 특성이 곧 시험 문제와도 직결되게 됩니다. 그럼 바로 기출문제를 통해 문제 유형을 살펴보고 유형별 공부법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공시법에는 크게 2가지 문제 유형이 있습니다. 첫 번째 문제 유형은 사다리 게임처럼 문제를 풀기 위해 상위 목차에서 하위 목차로 세부 내용을 묻는 질문입니다. 이 문제 유형의 경우 문제 질문에서부터 어디를 묻고 있는지 알려주기 때문에 그 키워드를 정답을 찾는 트리거, 즉 방아쇠로 활용하면 답을 찾기가 훨씬 수월해집니다. 실제 기출문제를 보면 목차가 어떻게 트리거의 역할을 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은 문제에서 무엇을 묻고 있는지 보이시나요? 저는 지적 공부와 보존 및 보관 방법이 눈에 들어옵니다. 여러분도 키워드인 지적 공부를 보여드리는 목차에서 한번 찾아보세요. 지적법의 4번째에 있는 지적 공부 보이시나요? 맞아요. 바로 저 단원의 세부 내용을 묻는 문제였습니다. 또한 질문의 보존 및 보관 방법은 지적 공부 하위 내용에 속한 내용입니다.
이렇게 사다리 게임처럼 지적법, 지적공부, 보존 및 보관 방법, 하위 세부 내용으로 문제를 풀어가면 됩니다. 31회 공시법 21번 문제입니다. 지문에서 어떤 키워드가 보이시나요? 이의라는 키워드 보이시나요? 여러분도 문제에서 키워드인 이의를 보여드리는 목차에서 한번 찾아보세요. 등기법의 네 번째에 있는 이의 신청 보이시나요? 맞아요. 바로 저 단원의 세부 내용을 묻는 문제였습니다. 이렇게 사다리 게임처럼 등기법, 이의 신청, 하위 세부 내용으로 문제를 풀어가면 됩니다. 두 번째 문제 유형은 단순 암기를 묻는 문제입니다. 얼마나 정확히 꼼꼼하게 암기를 해야 하는지 문제를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31회 공시법 2번 문제입니다. 공간 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지적 공부와 등록 사항의 연결이 옳은 것은?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해당 표를 정확히 암기하고 있어야 합니다. 1분 드릴게요. 영상을 멈추고 한번 답을 찾아보시겠어요? 사실 용어도 생소하고 표가 어떻게 구성되었는지도 눈에 안 들어오시죠? 그런데 공부한다고 이 문제를 1분 안에 풀 수 있을까요? 공시법과 세법을 포함한 40문제를 50분 안에 풀기 위해서는 1분에 한 문제씩 풀어야 한다고 말씀드렸죠? 어설프게 암기했다면 시험 당일에도 지금처럼 이 문제를 보는 당황스러움을 동일하게 느끼실 겁니다. 다음 문제도 보시겠습니다. 31회 공시법 3번 문제로 지목 중에서 잡종지를 묻고 있습니다. 해당 문제는 2020년 6월 11일에 개정된 법률에서 출제되었고 왼쪽이 개정 전, 오른쪽이 개정 후 내용이고요. 공시법의 경우 이렇게 개정사항이 바로 당일 시험 문제로 출제되기 때문에 단거나 교재 또는 노트에 잘 반영하여 암기해야 합니다. 해당 문제 지목에 관한 사항은 노트에 이렇게 정리되어 있습니다. 노트에서 지목에 해당하는 내용은 이 부분이고 이 중에서 잡종지를 묻고 있습니다. 1분 드릴게요. 영상을 멈추고 오픈북 시험이라 생각하고 한번 찾아보시겠어요? 사실 무슨 내용이 어디 있는지 눈에 안 들어와서 찾기 어려우실 거예요. 그런데 어렴풋이 암기하게 되면 이게 1년 내내 공부해도 어려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한번 같이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동그라미 1번에서 앞부분 변전소, 송신소, 수신소는 잡종지가 맞아요. 그런데 뒤에 지하에서 용출되는 용출구는 광천지입니다. 동그라미 2번에서 정확히 법조문에 나온 내용이고 노트에도 적혀 있습니다. 정답은 2번. 동그라미 3번은 앞부분은 갈대밭 실외에 물건을 쌓아두는 곳은 잡종지가 맞아요. 그런데 뒷부분 설명은 임야입니다. 동그라미 4번 앞부분 공안, 항만 시설 부지는 잡종지가 맞아요. 그런데 뒷부분 설명은 창고용지입니다. 동그라미 5번 도축장, 쓰레기 처리장, 오물 처리장은 잡종지가 맞아요. 그런데 뒷부분 설명은 유원지입니다. 어떠세요? 동그라미 2번이 정답이지만 당해년도 6월에 신설된 법을 상당 부분 출제했고 나머지 지문은 잡종지와 다른 지목을 섞어서 출제하고 있었습니다. 각각의 지목을 정확히 암기하고 있지 않는다면 사실상 풀기 어려운 문제였습니다. 그럼 바로 이어서 공시법의 두 가지 문제 유형을 공략하는 공부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 유형은 사다리 게임처럼 문제를 풀기 위해 상위 목차에서 하위 목차로 세부 내용을 묻는 지문이었습니다. 이러한 문제 유형을 풀기 위해 우리는 단권화에서부터 말씀드렸듯이 공부를 시작하면서부터 목차를 만들어 활용한다면 출제 방향을 파악하고 기출문제를 단권화하는 시간을 단축시켜줄 뿐 아니라 시험 문제를 풀 때도 질문의 키워드로 답과 관련된 단원을 머릿속으로 떠올리게 해주는 데도 도움이 됩니다. 두 번째 문제 유형은 단순 암기를 묻는 문제입니다. 물론 모든 암기도 이해로부터 시작합니다. 두 음자로만 모든 내용을 외우는 것은 사실 불가능하고 반복적으로 읽으면서 대부분의 내용은 이해가 되고 이해가 된 부분에 한하여 장기 기억으로 저장되게 됩니다.
또한 단순 암기는 휘발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공부 초반에 아무리 열심히 암기한다 해도 10월까지 기억이 지속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2단계 공부하기로 정한 기간 동안에는 단거나 하면서 무엇이 정말 단순 암기해야 하는 부분인지를 표시해 두고, 본격적인 암기는 시험 3개월 전에 모든 과목 중 가장 많은 비중을 두고 암기 계획을 세워둡니다. 그럼 이러한 특징을 가진 공시법을 우리는 어떻게 공부하는 게 좋을까요? 먼저 공시법에 최적화된 교재와 강의 먼저 말씀 나누겠습니다. 교재 선택 강의에서 말씀드렸듯이 기본서는 이해를 목적으로 하는 교재이고, 요약서는 정리와 암기를 목적으로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개인 노트는 강의를 중심으로 맥락을 형성하고 새롭게 작성해야 한다는 특징이 있다고 소개드렸습니다. 그렇다면 공시법을 위해 우리는 어떤 교재를 선택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일까요? 공시법은 곧 문제를 함께 풀며 문제 유형을 살펴보겠지만, 문제 질문을 통해 현재 어디를 묻고 있는지 바로 떠올릴 수 있고, 궁극적으로 그 부분을 정확히 암기하고 있어야만 문제를 풀 수 있도록 출제하고 있습니다. 결국 암기 중심의 과목인 만큼 이해를 중심으로 제작된 두꺼운 기본서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요약서 또는 자신이 암기하기 편하게 편집할 수 있는 개인 노트가 가장 효율적일 것입니다. 공시법을 공부하기 위해 할당한 시간은 최대한 잘 정리된 교재를 활용하여 암기하는 데 많은 시간을 사용해야만 합니다. 그럼 강의는 무엇을 들으면 좋을까요? 결론적으로 기본 강의만 들으시면 됩니다. 공시법은 목차를 통해 단순 체계만 잡고 정말 단원별로 필요한 내용을 암기해야 하는 과목이기 때문에 스스로 암기하는 시간이 가장 많이 필요한 과목입니다. 따라서 기본 강의에 이어 심화 강의 등 강의를 계속 듣기보다 기본 강의만으로 기본 용어에 익숙해지고 강의와 기출문제로 단권화에 집중해서 3단계 문제 풀기에서는 강의 없이 교재를 혼자서 보면서 기출문제를 풀고 암기를 시작해야 합니다. 그럼 저는 어떻게 기출문제를 보면서 단권화했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먼저 단권화 노트에 여러 색으로 기출 빈도를 표시했습니다. 저는 노트에 필기하는 기준을 빈출 횟수로 표시했는데요. 강사님의 필기는 검정색, 1회 빈출은 파란색, 2회 빈출은 굵은 파란색, 3회 빈출은 파란색 밑줄을 추가, 4회 빈출은 형광노랑, 키워드가 정답일 경우 빨간색으로 표시했습니다. 이 규칙을 가지고 기출문제를 보며 노트에 어떻게 표시하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어떠세요? 기출문제를 어떻게 분석하고 어떤 부분을 출제위원이 중요하게 여기는지 파악하실 수 있으신가요?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 2단계 공부하기 단계에서는 단권화를 하는 것이 목적이며 적극적으로 암기할 필요가 없습니다. 어차피 단순 암기는 반복하지 않으면 너무 쉽게 잊혀지기 때문입니다. 강의를 듣기로 계획한 2, 3개월은 암기 과목을 반복해서 볼 여유가 없기 때문에 2단계에서는 단지 암기를 위한 최적화된 준비를 하는 단계임을 기억하시고, 암기하기 좋게 이야기를 만들거나 두음자를 따서 적어 놓거나 표를 만들어 보면서 암기를 위한 준비 시간으로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공시법 공부를 요약하겠습니다. 공시법은 시험일 마지막에 배정된 과목으로 24문제만이 출제됩니다. 과목의 특성은 숲과 나무를 모두 보아야 하는 과목으로 체계를 세우고 세부 내용을 암기해야 합니다. 따라서 목차를 잘 정리하고 암기를 위한 개인적인 전략을 잘 세워 모든 내용을 공부해도 서로 혼합되어 헷갈리지 않도록 반복해서 암기해야 합니다. 오늘의 클래스가 공시법의 큰 그림을 그리고 긴 수험 기간에도 도움이 되는 내용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다음 시간은 2차 과목 마지막 과목인 세법에 대해 말씀 나누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럼 다음 강의에서 뵙겠습니다.